안녕하세요. 자, 지금 교육과정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교육과정 자료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주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선생님들 그 교육론 자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심화이론이 한 43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료가 한 27페이지? 요 정도로 해서 앞에 뭐 표지라든지 이런 거 빼버리면 장수가 더 줄어들죠. 그래서 몇 장 안 돼요. 그만큼 최대한 줄여버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교육론에서 뭘 외워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아예 교육론 요 자료만 달달달 차라리 외워도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아예 빈칸도 다 없애버렸어요. 예전엔 빈칸 다 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2주 넘게 시간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땡겨진 데다가 우리가 작년부터 땡겨졌잖아요. 마음이 급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풀이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만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심화이론을 이렇게 계속 돌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플러스 특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주 짧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쉽게 빨리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꼭 넣어야 될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 이렇게 다 빼버렸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하면서 내가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 3개에서 벗어나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나도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줄였는데 이 자료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한 3번에서 5번은 금방 보잖아요. 돌려볼 때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더 중요하다. 이번에 시험에 요것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파이널 자료 안에서도 좀 더 주의 집중해서 봐줄 거.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다문화에서 맥피가 나온다라고 해서 맥피를 좀 봐라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표를 이전보다는 맥피를 좀 더 정리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전체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이제 게으름 더 피운 사람들은 그 장만 딱 3장 뜯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나중에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시험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 흐름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들은 좀 더 다른 것들을 3번 보면 그것들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봐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심화이론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암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도 좀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 그리고 문제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빼서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교육과정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교육과정이 심화이론에서 한 63페이지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오늘 나가는 교육과정은 한 앞에 페이지 빼고 한 4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문제 빼고 불필요한 것들 빼고 나면은 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게 선생님들이 몇 개 안 돼요. 그거라도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돌려서 보다 보면은 이론이 들어와 있으면 문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론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접했을 때 새로운 도판이 나오잖아요. 도판은 누구나 새로우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걸 시험관들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판에 선생님들이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 도판하고 관련된 거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다문화인지 시각문화인지 이걸 먼저 보시는 거고요. 다문화 안에서도 맥피를 물어봤는지 뱅크스를 물어봤는지 그리고 뱅크스다 그럼 뱅크스하고 관련된 이론이 우리가 기본서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보시면 답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서양미술사도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새롭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해설 듣고 나면 이거였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판을 보는 게 아니라 도판에서 묻고 있는 게 포스터인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디자인 안에서라 하더라도 디자인의 역사에서 팝아트의 팝 디자인인지 이것들을 보고 구분을 하고
찾아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항상 새로운 도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도판에서 물어보는 이론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이전에 탁족도가 한번 나왔잖아요. 탁족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탁족도는 우리가 교과서도 했고 교과 분석에서도 했고 그걸 실제 문제로도 다뤄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사도 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탁족도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알아,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당황해서 위에 건 안 보고 밑에 것만 문제 풀고 와가지고 실수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너무 아는 문제를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서 덜렁대다가 놓쳐버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탁족도를 또 처음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고사하고 관련된 거 뭐지? 어떤 걸 떠올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탁족도가 우리가 누가 제작을 했는지, 이경윤이 조선 초기인지 중기인지 이걸 판단하고, 중기에는 나라가 어땠는지, 혼란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고사와 관련된 것들이 그림이 그려졌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판을 보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기본서와 심화이론에서 봤던 이론들을 항상 떠올리시면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실력을 최대한 풀어내서 합격으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초수라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포탄이 터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초수 45점에 지금 시기 9월 마지막까지 45점 나왔다는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는 60점 넘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론이 그동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론이 채워지면 이게 터져요. 원래 초수들이 1년 내내 공부를 하잖아요. 1월부터 우리가 11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한 사람들이 이때 10명이 출발을 했다. 아니, 초수 10명에서는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초수 한 30명이 출발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꼴로 해서 10명이 한 명꼴로 해서 한 3명 정도만 여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시험장 가기 전에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시험장에서 나오거나, 시험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소수예요. 한 3명 정도. 그럼 나머지 한 30%에서 한 요 정도 되는 30% 더 되는 요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월부터 해서 3월 사이에 나오는데 3월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초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 10월부터 10일, 12월에 먼저 이론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합격을 한 번에 해서 가요. 우리가 공부한다 해서 누구나 다 한 번에 해서 합격해 가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해 가잖아요. 요런 것처럼 요런 현상으로 해서 합격을 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땡기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3월이면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나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아예 미치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으라고 애워서, 아니 죽진 않고 살도록 애워서 열심히 애워서 이걸 채워서 시험장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수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수가 10명이 출발을 했다. 그럼 30% 정도가 기본적으로 합격이 바로 결과가 나오고, 많게는 몇 프로까지도 나오냐? 50%까지도 바로 나와요. 2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수뿐만 아니라 재수, 삼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느슨하게 보내다가 7, 8월 달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 시험장 가야 돼. 요런 상황이 되기니까 선생님들이 요것들을 요렇게 땡기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어제 한 이야기했던 그 대구 수업 갔다 오면서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1년 내내 강의를 들었는데 공부는 안 했대요. 수업만 나왔지.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한 달 전부터 공부가 시작이 됐대요. 그동안 그러면은 강의만 듣고 뭐 했냐 했더니 운동하고 이것저것 하고 요랬대요. 그러면서 집중이 도저히 안 되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이 인제 깨서 달린다면 어때요?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래도 안 늦었어요. 했던 것들을 되살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내년 1월에 이렇게 할 것을 좀 땡긴다 생각을 해서 지금 바짝 달리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뭐냐? 이게 플러스 특강 자료예요. 자료가 양이 제일 적잖아요. 이걸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한 명만 이야기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 빨리 끝내준다 했잖아요. 10월 달에 한 분이 나하고 7월쯤에 상담을 했거든요. 7월쯤에 상담했는데 내가 알려준 공부 방법으로 한다고 자기는 했어요. 근데 성적이 하도 안 나오니까 9월 마지막쯤에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내가 시킨 대로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했는지 한번 보여줘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너만 왜 안 나오냐? 네 공부한 것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자기 공부한 건 보여주지 않고 계속 우기면서 막 울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다 봤어요. 수강생들이 막 울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고래고래 막 성질까지 내면서 요랬어요. 그럼 누가 더 성질이 세요? 제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 혼나고 눈물 펑펑 흘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니까 분이 안 이겨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눈이 아픈데도 그 핸드폰 그걸 다 보면서 내가 거기다 다 답을 했어요. 너 지금 요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하라는 거하고 요게 틀리잖아. 여기 요렇게 했잖아. 거기에 자기가 찍어낸 거에 그대로 증거가 되잖아요. 그걸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보냈더니 그걸 가지고 밤새내 울고 나서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럼 하면 될까요? 다시 요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성적을 올려보려고 심화이론도 이렇게 신청해놨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플러스 특강 자료만 계속 돌려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심화이론을 그걸 듣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요걸 우선순위로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갔어요. 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막판에는 말 들었잖아요. 선생님들 고집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사가 시켜서 하는 것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합격에 빨리 가요. 공부 방법 똑같이 알려줬는데 실질적으로 공부 방법 따라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힘드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만 힘들지 나중에 쉽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 공부 방법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지금은 일단 애호라도 둬야 돼요. 이론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플러스 특강 자료를 가지고 해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오늘 교육론 할 건데 교육론을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시험에 나올 것들 이야기하고 이론 수업처럼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생님들이 알고 나서 그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혹시나 문제풀이에서 선생님들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게시판 답이 생각보다 수술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시험장 가기 전까지 촉박하게 답이 안 올라가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 걸 기다리면서 나한테 탓돌리게 하거나 원망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 답을 의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는 여기에다가 저희 있을 때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아트패스 수강 게시판 있죠? 수강 게시판에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키워드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상, 형식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관련된 이론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선생님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 게시판 답은 최대한 올릴 거예요. 막 하루 전날,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웬만하면 해소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게시판에 올리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좀 해결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불안함도 덜해요. 그리고 그 질문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차라리 애우세요. 애우고, 지금부터는 암기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론이 들어가면 이해도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론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애우세요. 그냥 처음부터 초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우면은 이론이 잘못돼서 왜곡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이론의 연결을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맥락이 다 잡혀 있어요.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위상미술 수강생들이 다른 선생님들 수강생들보다 게을러요. 그걸 내가 느꼈거든요. 다른 수강생들은 스스로 찾아보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상미술 수강생들은 다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게으르게 공부하고 이러는데 대신 암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암기 안에서 시험장에서 내가 인출을 해야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이해를 다 시켜놨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애우세요. 아셨죠? 그러면 왜곡되지 않아요. 이론 자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